여러분, 요즘 핫한 송도 국제도시 아시죠? 송도는 여러분이 송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청약 통장만 가지고 있다면 1순위로 청약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요즘에 수도권의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핫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었던 수원의 매교역에 있는 푸르지오 SK뷰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아마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청약을 하실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수원 거주자 우선 배당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곳은 배정 물량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수도권에 있는 물량을 제외하고 인천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50%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추첨을 해서 당첨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송도입니다. 송도가 지금은 서울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름 좀 인기가 없지만 송도 자체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인 거 여러분들도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옛날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대한민국 만세 아시죠? 그 송일국이 대한민국 만세를 이끌고 다녔던 곳이 바로 송도입니다. 건물도 굉장히 화려하고 외국같이 해놨고 많은 분들이 실제 거주하시면서도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분양권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면 송도에 살고 있지 않아도 인천에 살고 있지 않아도 청약을 넣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번쯤은 저라면 청약을 넣어보겠어요. 넣어보고 안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도전을 좀 해보실 수 있는데 그 세세한 내용, 그 어떤 아파트인지랑 어떻게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내가 1순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송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치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곳이 송도의 중심부가 되고요. 송도의 중심부에서 왼쪽 위로 있는 인천공항 쪽으로 있는 이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하는 호수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 호수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워터프론트 사업을 하는 곳이고, 워터프론트 사업은 여기에 뭐 인공 해변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인공적으로 뭐 이렇게 뭐 수상 레저 스포츠도 하고, 호텔도 만들고, 카페 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엄청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집 앞에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릴 곳은 바로 이곳에 위치한 국제업무지구역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송도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입니다. 이 주변에는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현재 힐스테이트 1차, 힐스테이트 2차, 힐스테이트 3차가 분양이 예정 중이고요. 1차, 2차는 다 끝났고 3차는 또 분양 예정 중입니다. 이것도 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넣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뭐 먼저 다가오는 송도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역하고도 가깝고 바로 앞에 워터프론트를 즐길 수도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호수뷰,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까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고품격 라이프로 송도를 빛냅니다. 힐스테이트 더 송도 스카이. 송도 더 스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힐스테이트도 뭐 나쁘진 않은 아파트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자이나 푸르지오가 인기가 더 있지만 힐스테이트도 그래도 상위에 속하는 아파트죠. 일단 외관이 멋져요. 외관이 좀 으리으리하죠. 송도 전체가 대부분 외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관이 이렇게 생겼는데 솔직히 외관은 이쁘네요. 인정. 외관은 괜찮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저곳에 청약 공고문은 없지만 맞은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그러니까 예전에 분양을 했었던 이곳의 공고문을 보면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안 보이실까 확대를 좀 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일반 공급 이렇게 돼 있죠. 일반 공급에서 보면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의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선정한다고 돼 있죠. 85제곱미터 초과는 전 세대가 모두 추첨제로 공급을 한다. 이 내용까지는 수원의 푸르지오 SK뷰랑 똑같죠. 그런데 수원의 푸르지오 SK뷰는 이 뒤에 단 수원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대상으로 50%를 먼저 선정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50% 물량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50%를 선정함. 그러니까 인천 거주자들은 50%를 가지고 싸우고요. 수도권 거주자들은 나머지 50%를 가지고 싸웁니다.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인천 거주자는 한 가지 더 플러스한 요인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에 살아요. 그래서 인천 거주자 우선으로 썼는데 인천 거주자에서 떨어지면은 저기 뒤에 있는 수도권 거주자에서 다시 한번 추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 거주자는 약간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0%는 일단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순위만 된다면 청약 통장을 가입한 지 1년만 지났다면은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보다는 조건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수원 힐스테이트 레이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송도 레이크 힐스테이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제가 하나를 더 모집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디 거냐면 작년에 분양했던 송도 국제도시 M2 블록 호반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모집 공고 두 개를 보면은 송도가 어떻게 분양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일반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확대를 조금 해드릴게요. 앞으로 잘 안 올라가네. 좀 크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인천광역시랑 서울특별시, 경기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1순위 돼 있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로 자동 전환됨 돼 있죠. 청약 예금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한 자, 청약 부금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한 자, 청약 저축에 가입해서 1순위가 발생한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1년이 경과한 자는 1순위가 되는데요. 여기도 여기 있네요. 당첨자 선정 방법.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지금 공고일이, 즉 모집 공고가 난 날짜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의 거주자를 50%,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50% 순으로 우선 공급함. 이걸 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아, 송도 국제도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라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다 우선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천시의 50%의 물량을 할당해주고 나머지 수도권에 50%의 물량을 할당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50%의 물량에 포함이 될 수 있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순위가 지났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면 1순위로 주택을 청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송도 이거 당첨이 돼봤자 피가 안 붙는 거 아니에요? 피가 붙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옆을 보면 되죠. 제가 많이 했던 방법이죠. 건너편에 지금 여기 있는데 새로 분양하는 데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쭉 돌아서 가면은 여기 힐스테이트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이름이 진짜 어려워요. 헷갈려. 1차와 여기 보시면 2차가 있습니다. 1차와 2차는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이 매매 가격을 보면 피가 얼마나 붙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에 분양을 끝낸 힐스테이트 송도 2차를 보겠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5억 6,940만원인데 피가 1억 8천 붙어서 5억 6천입니다. 기존의 분양가는 한 3억 8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5억 6천에 피가 1억 8천.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피가 2억, 그리고 여기는 피가 2억 2천.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대충 보면은 이제 피가 한 2억 정도 붙어서 5억 중후반에서 6억 초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바로 위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 이거는 분양한 지가 좀 돼서 이제는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보면은 7억, 7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는 뭐 이것도 대략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붙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업무지구역 인천 1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 여기보다는 좀 접근성이 조금 더 낫겠죠. 힐스테이트 레이크보다는 접근성이 좀 더 좋은 곳에 분양하는 외관이 기똥차게 멋진 송도 더 스카이는 피가 제 생각에는 미니멈 2억은 붙지 않을까. 왜냐면 옆에도 2억, 2억 2천이기 때문에 최소 2억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양가가 관건이겠죠. 분양가가 비싸게 나온다면 피가 조금 덜 붙을 수도 있고요. 분양가가 옆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랑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피가 동등하게 2억 정도는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이제 송도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거주자 우선이 있기 때문에 수원 사람들이 다 당첨이 되고 난 후에 물량을 받으실 수 있지만, 송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을 인천의 5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 서울이든 경기도든 뭐 안양이든 여러 군데 있겠죠. 뭐 평택이든 안산이든 그런 데 살아도 똑같이 나머지 50%에서 추첨제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회가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이것 또한 뭐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한 6개월 후면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모집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또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분양가가 얼마고, 그래서 대충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을 것이고, 예전에 봤던 공고문 같이 여러분들도 1순위로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나왔네요. 좀 그렇게 있는 팩트 그대로 또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송도 같은 경우도 청약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송도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데요. 올라 있는 가격으로 사는 거는 별로 비추천이지만 청약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방송이 그 전문적인 방송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냥 부동산을 잘하는 형, 부동산을 잘하는 동생, 부동산을 좀 잘할 줄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하게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몇몇 분들은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뭐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수치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큰 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송도의 청약이 이렇게 열리고 있고 송도가 굉장히 핫하고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이래 있구나. 그리고 나도 1순위가 될 수 있구나. 자세한 거는 본인이 이제 직접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죠. 제가 뭐 방송을 편집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수치를 조금 틀리게 얘기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말이 좀 꼬일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흘려 들으시고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가는구나. 방향이 이렇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한테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